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어느 날 무당이랑 바람난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으로 40년을 근무했고, 저는 살림을 하며 두 아이를 키웠어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노후를 위해 조금씩 모은 돈도 있었고,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행복했어요.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은퇴한 후 3년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65세 남편이 무당에게 빠져서 집도 가족도 평생 모은 재산까지 모두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싶겠지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작년 봄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평범했거든요. 은퇴한 후에도 집에서 TV 보고 가끔 친구들과 만나고 제가 해주는 밥 잘 먹고 저녁엔 함께 드라마도 보고 그랬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자주 외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친구들 만나는 거겠거니 생각했는데 외출 횟수가 점점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게 사흘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엔 거의 매일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건 돌아오는 남편의 표정이었어요. 뭔가 상기된 듯한 흥분된 듯한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런 표정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엔 아예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뭐 했냐고 물어봐도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했다고만 하고,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면 여자가 알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차려준 밥상에도 예전만큼 집중하지 않았어요. 맛없냐고 물어봐도 그냥 생각이 많다고만 하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투자할 게 있다면서 5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40년 동안 무리한 요구를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라 그냥 줬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투자나 사업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50만 원을 준 게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에 또 1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저번 일이 잘 됐다면서 이번엔 더 큰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꾸 묻지 말라고. 자기도 이제 좀 자기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또 줬어요. 혹시 정말 좋은 일이 있는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50만 원, 100만 원이던 게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나는 몰라도 된다고,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이 있다고만 하더라고요. 남편의 외출 시간도 점점 길어졌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어떤 날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어디 있었냐고 물어봐도 친구들과 중요한 일 상의했다고만 하고, 무슨 일인지는 자꾸 캐묻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평소에 수수한 옷만 입던 사람이 새 옷을 사서 입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옷 샀냐고 물어보니 사람 만나는 일이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냐고 물으니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새 구두도 사고 시계도 새로 사고, 평생 그렇게 꾸미는데 관심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꾸미냐고 물어봤더니 나이 들었다고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이 정말 무슨 사업이나 투자를 하는 줄 알았어요. 은퇴 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가 보다 생각했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생기를 찾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요. 남편이 집에서도 계속 무언가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TV를 보면서도 딴 생각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어디론가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았어요. 요즘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물어봐도 아니라고만 하고, 혹시 몸이 어디 불편하냐고 물어봐도 아니라고만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점점 예민해지는 거예요. 제가 뭘 물어봐도 짜증부터 내고, 그런 남편의 모습이 정말 낯설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그날도 남편이 외출한 후에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 옷장을 정리하다가 호주머니에서 이상한 종이가 나온 거예요. 빨간 종이에 뭔가 써 있는 건데 애군 제거비 200만 원, 신께 올릴 재물 비용 150만 원.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애군 제거비가 뭔지, 재물 비용이 뭔지. 그런데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점집인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길 기다렸어요. 그 종이를 보여주었더니 남편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점집 다니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다가 이미 들통난 상황이니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어서 고백했어요. 그래, 점집 다닌다고. 남편이 고백하는 순간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점집을 왜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마음이 답답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냐고 물어보니 그분이 자기를 도와준다고 해서라고 했어요. 그분이라고 하는 남편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그분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무당, 아니 그냥 점을 보는 분이라고 했어요. 무당이냐고 다시 물어보니 그렇다고. 근데 정말 신기하다고. 자기 마음을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홀린 듯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준 거냐고 물어봤더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분은 자기를 이해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히 점집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혹시 그 무당을 좋아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좋아한다기보다는 마음이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통한다고? 40년 동안 살면서 자기를 진짜로 이해해 준 사람은 그분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인 제가 남편을 이해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 되고 정말 신령한 분이라고. 자기가 말하지도 않은 걸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한다는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답답했는지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을 잃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남편의 마음이 이미 그 무당에게 가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점집에 다닌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무당을 향한 남편의 마음이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몇 달 만난 무당을 더 의지한다는 거였거든요. 다음 날 저는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저희가 평생 모아둔 돈이 거의 절반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은퇴금으로 받은 돈,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적금, 아이들 결혼자금으로 준비해둔 돈까지 모든 게 사라져 있었어요. 우리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없어졌냐고 물어봤더니 필요한 일이 있어서라고 했어요. 필요한 일이 뭐냐고. 우리 평생 모은 돈을 왜 다 쓰냐고 물어보니 그분이 큰일을 도와준다고 해서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대답을 들으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무당이 무슨 큰일을 도와준다는 거냐고 했더니 나는 모른다고. 그분은 정말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 평생 모은 돈을 다 갖다 주냐고 했더니 돈이 뭐가 중요하냐고.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한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다. 그럼 저와 함께한 40년은 뭐였던 걸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쓴 거냐고 물어봤더니 한 3천만 원 정도라고 했어요. 3천만 원. 저는 정말 어지러웠어요. 3천만 원이면 저희가 몇 년간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필요하다고 해서 더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기를 큰 애군이 끼어 있어서 더 큰 의식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5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5천만 원? 도대체 무슨...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 의식 비용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벌써 3천만 원을 써놓고 또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있다고. 정기 예금이랑 적금을 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이라고 했더니 걱정 마라고. 곧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분이 자기에게 큰 복을 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복? 돈 다 써버리고 무슨 복이냐고 했더니 나는 정말 모른다고.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남편은 계속 돈을 가져갔어요. 통장에서 돈을 빼가고 제가 몰래 숨겨둔 비상금까지 찾아서 가져가더라고요. 이제 정말 그만하라고. 우리 살 돈도 없어진다고 했더니 걱정 마라고. 곧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만 하더라고요. 한 달 후에 남편이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분이 정말 큰 의식을 해준다고 하는데 2억 정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2억? 미쳤냐고 했어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도 몇 천만 원을 써놓고 이제는 집까지 담보로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이 집은 우리가 평생 살 집이라고 했더니 그런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후회는 무슨. 지금 하는 게 후회할 일이라고 했더니 이미 은행에 알아봤다고. 우리 집이면 2억은 충분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럴 거냐고. 우리 집까지 하겠냐고 했어요. 그분이 이번 의식에 성공하면 큰 돈이 들어온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큰 돈? 무당한테서 돈이 나오냐고 했더니 나는 정말 모른다고. 그분은 신과 통하는 분이라고. 못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남편이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았거든요. 아니, 미친 게 아니라 완전히 홀린 거였어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 우리 집까지 이르면 어떻게 사냐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2억 가지고 가면 10억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10억? 그런 말을 믿냐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정말로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제가 아무리 만류해도 서류에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그 2억 원을 그 무당에게 가져다 줬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이걸로 끝이라고. 그분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또 다른 이유로 돈을 요구할 게 뻔했거든요. 아이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무당에게 빠졌다고 하니까 큰아들이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이라고. 벌써 몇 천만 원을 갖다 줬을 거라고. 그리고 집까지 담보로 2억 원을. 2억 원? 우리 집을?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냐고. 그럴 수도 있다고. 아버지가 계속 이런 식이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곧바로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큰 말다툼을 벌였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집까지 담보로 잡았냐고 했더니 그건 필요한 일이었다고. 무당한테 2억 원을 갖다 주는 게 필요한 일이냐고 했더니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과 남편 사이에 큰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정신 차리라고. 나이가 65살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나이가 어떻냐고. 자기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그러려면 혼자 살라고. 엄마까지 괴롭히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 어떻게 할 거냐고. 2억 원 대출금 어떻게 갚을 거냐고 했더니 그건 곧 해결될 거라고. 어떻게 해결되냐고. 무당한테서 돈이 나오냐고 했더니 그분이 큰 복을 준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딸도 전화를 걸어서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가 다 해결할 거라고. 뭘 해결하냐고. 돈도 없고 집도 담보로 잡혔는데라고 했어요. 그분이 이번 주에 큰 의식을 해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의식? 아직도 그런 말을 믿냐고 했더니 이 세상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애들이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고. 당신이 이상하게 행동하니까 그런 거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자기는 자기 인생을 찾은 거라고. 무당 따라다니는 게 인생이냐고 했어요. 그분은 무당이 아니라고.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라고. 신과 직접 대화하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목소리에서 저는 정말 무서운 걸 느꼈어요.
완전히 홀린 사람의 목소리였거든요. 시어머니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들이 요즘 이상하다고 무당에게 빠져서 집까지 담보로 잡고 돈을 갖다 주고 있다고 했더니 뭐라고?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면서 지금 당장 아들한테 연락해 보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며느리한테 들었다고 무당한테 빠졌다면서? 무당이 아니라고. 그분은 정신 차리라고.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도 이해해 달라고.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라고. 특별하다고 집까지 담보로 잡냐고. 그건 필요한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결국 남편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미안하다고. 우리 아들이 정말 이상해졌다고. 어떻게 하죠?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나도 모르겠다고. 60년 넘게 키운 아들인데 이렇게 변할 줄이야. 시어머니도 우시더라고요.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홀린 거냐고 저도 모르겠다고. 처음엔 단순히 점 보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거냐고 했어요. 2개월 후에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기운이 빠지고 초라해진 목소리였거든요. 뭐하러 전화하냐고 했더니 할 말이 있다고.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뭐가 이상하냐고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태도가 변했다고. 태도가? 지금까지는 정말 따뜻하게 대해줬는데 요즘엔 차갑게. 그래서? 그리고 자꾸 더 많은 돈을 달라고 한다고. 이번엔 3억이 필요하다고. 3억?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그제야 남편이 현실을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가져다 줬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정확히 세어보니까 총 5억 정도라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집담보대출 2억 포함해서 총 5억 원을 써버린 거예요. 5억을 써놓고 뭘 받았냐고 했더니 그게 아직은 뭐냐고. 돈만 가져다 주고 뭘 받은 게 있냐고 했더니 그분이 복을 준다고. 복은 어디 있냐고 했어요. 그 순간 남편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즘 그분 태도가 정말 달라졌다고. 돈 얘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라고. 그리고 다른 할아버지들도 많이 온다고. 자기만 특별한 게 아니었다고. 그러게. 처음부터 여러 사람을 상대로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라고 했어요. 남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자기 정말 바보 같았냐고. 지금 깨달으냐고. 그런데 이미 늦었다고. 돈은 다 없어지고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2억 대출금 갚아야 하는데. 그게 모르겠다고, 정말 모르겠다고 했어요. 무당에게 홀린 남편, 그리고 모든 걸 잃은 가족. 정말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혹시 가족 중에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분이 계시다면 꼭 주의 깊게 지켜봐 주세요. 외로움에 빠진 노인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무당뿐만 아니라 사이비 종교, 보이스피싱, 각종 사기. 정말 다양해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아니면 외로움에 기댄 환상인지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이룰 수 있으니까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남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도,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